퇴직금을 없애고 모두 퇴직연금으로 변경한다는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합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사를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당일에 즉시 진행했는데 이질적인 답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네요. 허위보도면 가짜뉴스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무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어나는 작업을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가 있지만 23년 4월 19일에 진행된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자문위원과 함께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일원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개선 방향, 퇴직연금의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퇴직연금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퇴직금은 기업 도산 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강제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퇴직연금으로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퇴직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50조인데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3조로 퇴직연금에 만만치 않은 기금이 모여있으니 이걸 활용해보자는 거죠. 더 파고들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회의록 링크를 남겨놨으니 문서를 한번 정독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좌우지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어나는 방향과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뉴스 단독기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정도로 짠하고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뉴스 기사도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반박 또한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합치고 싶은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정해진 계산에 따라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보자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냐 아니면 이미 지급돼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을 경우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왜 퇴직연금 제도가 있냐? 이건 우리나라가 IMF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너무 자주 등장해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50% 정도이며 30인 미만의 사업장 가입 비율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적지 않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체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퇴직금 체불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티몬과 위메프입니다.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퇴직연금도 그리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적금만도 못한 수익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산 후퇴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합치려는 것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합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퇴직금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퇴직금은 의무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61년에 퇴직금 제도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직군이나 직책에 따라 퇴직금의 차이가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등을 두지 말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던 퇴직금 누진제가 공공기관에서 사라지면서 지금의 단수제 퇴직금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고 합니다. 불공평한 이유로 사라진 퇴직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처럼 퇴직금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은 퇴직연금이 아닌 이상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92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안마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및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수당 형태가 다르더라도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라 판단했고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노동자의 소송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퇴직금은 일한 사람이라면 응당 받아야 할 목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기준 티몬과 위메프가 있는데 검찰은 티메프 사태의 핵심 인물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사유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였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퇴직금을 별도 자산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거나 지급 능력을 갖춰놔야 하는데 그런 기업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퇴직금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 20개 주요 공기업의 퇴직금 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하고 싶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합치고 싶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퇴직금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마다 퇴직금을 각기 다르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어 그대로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목적이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퇴사 후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비율을 나누자면 연금보다는 목돈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24년 기준 퇴직연금을 수령한 계좌 57만 자 중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87%로 압도적이죠. 연금 수령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지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연금을 선택합니다.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 반면에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금액은 1650만 원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을수록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1억 5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은 적립해야 하는데 20년 동안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사람만 연금으로 간신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사용 목적은 뭘까요? 예상되겠지만 주택 구입과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퇴직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에셋과 연금센터가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 다음 세 가지가 퇴직금의 가장 큰 장애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요인은 중간정산입니다. 50대 직장인 중 35%가 연금이 아닌 중도 인출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필요해서 인출했다기보다는 비자발적인 계기로 중도 인출한 비율이 높습니다. 출금을 선택한 주된 요인으로 주택 구입과 부채 상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면 급여 삭감을 해결하고자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으로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 자금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잦은 이직도 중도 인출의 큰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의 사용처를 물어본 질문에서 반절이 넘는 인원이 해당 금액을 여러 이유로 모두 소진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옮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퇴직금 안정성만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리하자면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퇴직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연금보다는 목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는 퇴직금을 국민연금 수령 전 마중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퇴직금이 연금으로 사용할 만큼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억 단위의 금액이 필요한데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적립하고 투자를 잘했더라도 몇 천만 원이 한계일 겁니다. 만약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퇴직 평균 연령은 49세입니다. 법적 정년 나이가 60세니까 비교하면 무려 11살이나 차이 나네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니까 16년을 수익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계산한 것처럼 퇴직금을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차리거나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죠.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중 60세 이상 비율이 41%에 달하는 만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생활비 지출 증가와 실직 사업 실패가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사유보다는 국가 전체의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통일하고 싶은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부터 기금 고갈을 예측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이 과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계은행에서 제안한 이 연금 구조는 필요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빗대어 보자면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모래성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을 아예 못 건들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퇴직연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고 만약 돈이 필요하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최대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도입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퇴직금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걸 연금으로 사용해도 상관없고 수령한 다음 필요한 곳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합쳐지더라도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생활비나 주택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락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금을 정말 목돈으로 봐도 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산 상황에 맞춰 올바른 재무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